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핫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역시 경제 방뉴스는 돌아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니까 내년에 서울 집값은 조금 더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주택산업연구원은 이 국토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1994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네. 업력이 꽤 깊죠. 이 주택산업연구원이 어제 이제 2020년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을 내놨는데 내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2%가량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 진입을 원하는 대기 수요는 많고 공급 부족 심리는 더 심화되고 있고 여기다가 학군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유동성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좀 불가피하다. 정부의 규제 빼고 상승 요인이 더 많다. 라는 얘기고요. 네. 반면에 지방은 좀 다릅니다. 이 공급 과잉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는 있지만 또 그리고 이제 지방 규제에 대한 해제 기대감으로 가격 하락폭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0.9%가량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오르고 지방이 내리니까 예. 전국적인 주택시장은 보합세에 머무를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다만 이제 전세시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안정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전국 기준으로 전세시장 내년에 0.6% 떨어지고 서울도 0.1% 약보합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난 후에 전세 지역 전세값이 오히려 조금 왔다 갔다 한다,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부동산 시장 서울 집값이 상저하고 그렇죠. 상반기에 네. 좀 안정됐지만 네.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내년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됐고요. 또 다주택자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종료되는 시점이 2분기입니다. 네. 그래서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2분기가 주택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올 하반기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세는 이제 멈추겠지만 소폭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따라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는 안정적인 서울 주택시장 관리와 더불어서 꾸준히 주택 공급과 그리고 경제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대출과 조세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정부는 2020년에도 강력한 규제 중심의 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양극화와 같은 좀 대응의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네. 특히 지방을 좀 심각하게 봤는데 4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이 하락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소 이례적인 제안도 눈길을 끕니다. 온라인에 거짓 정보가 넘치면서 부동산 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정보력이 확대되고 특히나 최근에 30, 40대가 시장 진입하고 있는데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정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네. 이게 오히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전하고 균형 있는 주택 관련 정보 시스템 기반 마련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현재 경제 수준이 예전에 비하면 참 안정적으로 좋지만 이게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이유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이렇게 서로 계속 차이가 벌어지고 또 정보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왜곡이 되기 때문에 점점 길이 막히는 거, 이게 사실은 더 가장 문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을 내놓고 제언을 하는데 이 주산원의 이제 내년 전망의 특징은 이 온라인을 범람하고 있는 이제 거짓 정보들이 네. 꽤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양극화돼 있어요. 어떤 데는 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공급 너무 부족하니까 네. 언젠가는 3.3제곱미터당 1억이 아니라 뭐 2억을 호가할 것이다. 이런 정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제 부동산 시장 끝났다. 그래요. 이제 대폭락 시대가 왔다. 이런 식의 완전히 양극화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선별적으로 좀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모두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방의 아파트나 뭐 이런 지방의
부동산에 있는 그 투자는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고 결국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는 그냥 마이웨이 수도권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중은행들이 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점포를 통폐합한다? 이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또 취직자리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말 연초 시중은행들이 대대적인 점포 통폐합에 나섰는데요. 보통 이제 시중은행의 점포 통폐합은 연말 연초에 집중됩니다. 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 지점 평가를 통해서 합치거나 없애버리는데 특히나 요즘은 뭐 모바일 인터넷 뱅킹 이 디지털 뱅킹이 활성화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점포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 금융권을 따르면 이제 신한은행, 국민은행, KB하나, 우리, 농협 이 5대 시중은행이 이달부터 내년 초까지 국내 점포 89개를 통폐합합니다. 아, 89개를요? 네. 서울에만 47개. 거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점포 없애는 게. 네. 특히나 이제 국내에 가장 많은 점포를 든 이 국민은행의 통폐합 규모가 37개로 가장 많고 그 뒤를 하나은행도 35개 지점을 없앱니다. 자, 이들이 앞다퉈서 은행 지점을 지르는 이유 뭐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라니까 그동안 주요 수입원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자 수입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이게 막히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점포 구조조정에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은행들이 강도 높은 허리띠 졸라매기다. 그리고 이제 인적 구조조정까지 이제 다시 이제 붐이 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지금도 물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화두는 뭐 사람이 직접 노동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구조적인 변화를 시켜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 이제 제3의 인터넷 은행도 나타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투자를 하고 신경을 써서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나온 얘기 중에 또 깜짝 놀란 게 기름으로 튀기지 않아서 건강에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좀 사겠다라고 했던 에어프라이기 이게 오히려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에어프라이기가 지금 거의 필수 가전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건강에 오히려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사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 에어프라이기로 소량의 감자를 장시간 오래 가열하면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제 시중에 판매 중인 10개의 에어프라이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각 제품별로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네. 사용 설명서 그대로 최대 조리 시간, 최소의 재료량을 놓고 냉동 감자를 200도씨 이상에서 가열했더니 최대 1720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의 이 아크릴 아마이드가 검출돼 있는데 이 아크릴 아마이드가 어떤 물질이냐?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체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기준은 이제 500이고 네. 국내 기준이 1000인데 이 1700 이상 1.7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리법을 좀 달리했어요. 네. 재료량을 최대로 많이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땐 또 안전한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리법에 따라서 이제 발암물질의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업체들이 안전한 조리법,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반드시 제공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에어프라이어기가 어떤지 몰라서 안 쓰고 좀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써서 어제 내가 딱 살려고 했는데 그 뉴스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면 어쩌라는 말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발암물질 관련된 기준이 유럽보다 더 적은데도 그거를 훨씬 뛰어넘네요. 뛰어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부 입장에서 매우 불편합니다. 굉장히 좋은 가전제품이 있지만 이 조리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고 그렇죠.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매뉴얼을 잘 지켜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